안녕하세요. 2019년 서울시 국어 국어 문제 19번을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정확하게 빨리 아는 게 문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 파악을 해야지 첫째, 물론 정확하게 풀지만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 자체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빨리 모르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도 어렵고 빨리 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번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지문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이 말 자체가 시험을 치는 사람을 약간 헷갈리게 합니다. 설명문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일종이라고 하니까 그 하위 개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설명문이에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투갈식 설명문이라고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투갈식 그 설명문으로 구성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투갈식은 앞에 주제문이 나오고 뒤에 뒷받침 문장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이제 투갈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뒷받침의 설명문은 다 주제문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는 단순하게 범위가 넓고 좁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부분집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제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투갈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논리적 전개란 말이 나와요. 논리적 전개란 말. 우리는 여기서 논리적 전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식선에서 그냥 허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리적 전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논리가 있는, 그냥 우리의 상식적에서 저 사람 말할 때 논리가 있어 없어, 이 정식의 어떤 논리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 논리적 전개는 여러분 투갈식 이런 거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논리적 전개를 할 때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귀납법, 연역법, 유추, 변정법, 귀추법,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흔히 말해서 논리적 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나라 국어 교육 과정에서 논리적 전개란 말이 좀 정확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약간 혼용되기도 하고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수능에서 보통 논리적 전개라고 할 때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의미로 쓰여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떻게 글이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간단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볼까요? 기억은 어절에 대한 개념이죠.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고 한다. 어절의 개념,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띄어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어절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앞에서 말하는 어절의 개념과 뒤에 쓴 말의 어절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떻게 다르나요? 앞에 것이 그냥 내용적 개념이라면 이 뒷부분은 약간 형식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어절이 무엇인지 아는지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 하나 끝나면서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의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말해서 문장에서의 어절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다는 언어의 단위다. 이렇게 말했고, 이것도 이제 문장에 보면 문장의 정의겠죠. 예, 이것은 문장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성 성분에 대한 문장의 어떤 구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는 여러 가지 일정한 어떤 여러 개의 성분이 있다는 뜻이고,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경유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주어 같은 경우 이 앞문장이나 그 어떤 전체적인 문단이 글의 흐름에서 주어가 생략도 상관없으면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문단은 문장의 개념 중심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볼까요? 띄어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어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어절이 모여서 어절이 집합이에요. 하나의 성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상위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예시가 되겠죠. 그 남자가 아주 멋있다 라는 문장에서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 주어와 서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띄어쓴 어절이 모여서 문장 성분이 되는 거죠. 하나의 성분.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남자가 멋지다 문장에서 두 어절로 이루어져 주어와 서술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디귿은 보면은 이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지 사실 말하기 살짝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성분이 된대요. 그거를 우리말로 해서요. 그 남자가 말할 때 그 플러스 남자가 하나의 두 어절이 모였으니까 하나의 성분이 되는 것이고, 이 뒤에 보면은 아주 멋지다라는 것이 다시 얼어서 모여서 또 다른 하나의 어절이 되는 것이죠. 두 개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하나는 뭐예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또 서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살짝 말하기 어렵죠. 살짝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절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 문장 안에서 우리 배경 지식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문장 안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굳이 따지면 이거는 이제 주부와 서술부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는 주어의 역할, 서술의 역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단위는 확실히 어때요? 단위는 절을 넘어서죠. 자, 절보다는 범위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장을 볼게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어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앞에서도 뭐예요? 두 개의 어절이 나왔잖아요. 두 개의 어절. 그 플러스 남자 두 개의 어절이고, 아주 플러스 멋지다 두 개의 어절이잖아요.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절은 이제 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구에 대한 이야기 하나 나왔고 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와 서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자, 여기까지는 앞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부분은 구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근데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여기선 구와 절과 문장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와 절과 문장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첫째, 어절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장의 개념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어절의 결합과 그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어절의 결합과 그 역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역과 니은은 둘 다 어절에 대한 이야기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은 구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과 구 문장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절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거죠. 절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출제자가 두 갈씩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범위가 넓은 것이 나오고 뒷부분에 범위가 좁은 것이 나온다. 어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문장이 나오는 거죠. 문장의 개념. 그 다음에 어절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절이 결합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결국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문장의 구성 성분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문제는 두갈식이란 말 자체가 적당하지 않은 거죠. 두갈식 설명문이라고 할 수 이게 있을지 의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갈식은 뭐예요? 주제문 플러스 뒷받침 문장의 개념이지, 상위 개념에서 꼭 하위 개념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두갈식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2019년 서울시 국어 문제 19번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출제자 자체가 이렇게 이 두갈식이란 말 자체가 약간 혼동이 와 있는 것 같고, 두갈식 자체가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간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범위가 넓은 것과 좁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